경부에 약 10cm 정도의 열상이고요. 아마도 아기가 목이, 물론 이 주변에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멍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딱 걸렸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안쪽으로 출혈이 계속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이거는 중환자실 와서의 모습입니다. 양쪽 눈이 이렇게 지금 너구리처럼 멍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뇌 기저부 뼈가 골절이 되면 이런 소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얼굴 뼈가 부러진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저부 골절 및 안아골절, 비골 골절, 그다음에 상악, 하악골 골절 다 동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말 그대로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눈에서도 피가 나고 있고, 코에서도 피가 나고, 입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요 보시면 입도 오른쪽 입가가 한 4, 5cm 정도 찢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임시 봉합을 한 상태였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찢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찢어지고, 이제 뭐 치아 다 부서지고, 여기도 살짝 좀 찢어졌네요. 왼쪽 입가도. 그래서 이렇게 안면부 외상이 심한 환자들은 보통 인공호흡기를 입으로 넣는데 입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넣기도 힘들고. 물론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입으로 넣는 게 서생실에서 성공을 했는데 바꿔줘야 됩니다. 목으로. 그래서 다음날 환자 여기 입과 상악골, 하악골 수술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관 절개술까지 진행을 해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목으로 연결하는 그 수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찍었던 머리 CT입니다. 뇌가 전반적으로 부종이 심한 상태이고요. 특별한 뇌출혈 소견은 없습니다만 이제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심정지 환자가 뇌가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소견은 이제 저산소성 뇌 손상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코도 그렇고 상악골도 그렇고 특히 이 하악 쪽에 뼈가 완전히 이렇게 골절이 돼서 어긋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가장 큰 출혈은 이제 여기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저산소성 뇌손상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5분 내로 이제 뇌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병원 이송까지 3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는 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다 된 부분들은 이제 뭐 다 골절, 갈비뼈 골절이 다 있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중에 이제 동맥 중에 하나인데 그 동맥이 이제 찢어지면서 이 주변으로 굉장히 피가 많이 난 상황이었고 양쪽 폐에서도 폐 손상이 심해서 폐에도 이제 피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이가 은평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근처에 중증 소아외상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서 차로만 30분 막히면 그 이상 걸리는 서울대 병원까지 왔어야만 했던 게 이 의사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고요. 몇 년 전에도 갈 병원이 없어서 결국 사망했던 소아외상 환자 케이스가 굉장히 국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고 국내에서는 소아외상 센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소아외상 전문의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하고는
이제 제가 소생실에서부터 아이가 떠날 때까지 총 일수로만 9일 정도 같이 했었고요. 그 9일의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기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집에 못 가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고, 저희 병원에는 이렇게 소아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베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을 입원시킬 때만 해도 소생실에서 일단 살려는 놨는데 중환자실로 그럼 옮겨야 되잖아요. 저희 베드가 없으니까 다른 과의 자리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도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돼서 또 다른 과의 자리를 빌려야 하는데 말 그대로 구걸하러 다닌 거죠. 자리 구걸하고 다녀야 되고 다음날 이제 화나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수술방이 또 있어야 되는데 외상 수술방이 또 없어요. 없으니까 또 수술방 구하려고 또 구걸하러 다니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작년에 중증외상 체조치료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소아는 물론이고 성인 외상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은 단 한 자리도 없습니다. 병실도 없고요. 전용 병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외과계 중환자실이나 응급 중환자실을 늘 빌려가면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그 자리마저도 없으면은 저희는 아예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연락을 와도 저희가 못 받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상 환자는 사실 언제 이 환자처럼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처럼 외래 예약을 하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환자들을 대기하고 있는 시간까지도 노동의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외상 환자들을 위한 전용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은 항시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화나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환자들을 제때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4개의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이게 참 말이 많아요. 사실 중요한 건 돈이고요. 환자를 살리면 살릴수록 저희 과는 적자가 나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시나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지원받고 있는 돈으로는 인력조차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외상 전문 간호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시에서도 서포트가 안 되고 병원에서도 서포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국가적 외상 재난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게 건물 붕괴가 될 수 있고 대형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 외상외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이 케이스의 화나 같은 외상 환자 한 명 살리는데도 외상외과 의사가 발품 팔고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아마 저희가 먼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후배들한테 외상외과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저희의 현실이 지옥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어머니가 자책하시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왔다면, 단 5분이라도 빨리 왔다면 이가 살아는 있지 않을까요? 장기 기증 안 하고 그냥 제가 제 옆에서 병원에 있더라도 저 눈을 뜨고 저를 보지 않았을까요? 라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답을 원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렇죠. 빨리 오셨으면 살았겠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아외상센터가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라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얘는 죽었습니다. 얘는 희생자입니다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도 그게 굉장히 큰 의문이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 네, 5분이라도 빨리 왔다면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 근처에서 가 살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서울대병원에 빨리 올 수 있었다면 살았을까요?
맞는 말이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빨리 오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뇌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